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그동안 제가 투자 마인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암호화 자산들, 이제 리플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 차트를 보면서 이제 상황 흐름들을 좀 보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좀 나무들을 봤다고 하면 투자 마인드가 나무만은 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그 전 세계 그 경제 흐름, 이 전 세계가 사실 특정 세력들, 이제 상위, 소위 말하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위 소수 지배자들이 어떤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부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은 이래요. 어떤 그 숨길 수 없는 그 기득권 세력들이 권력을 사실 이제 단독으로 권력이 유지가 되고, 권력이 고인물이 이제 썩듯이 권력이 오래 유지가 되면 부패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돈과 그리고 권력들이 정점에 다다르고 나면 더 이상 사실 그 이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음모론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아니면 그냥 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면 음모론에 심취해서 일상생활에 집중을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저 역시도 한 불과 5년 이 정도 전에는 사실상 음모론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음모론을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음모론에 대해서 좀 깊이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양분되어 있고, 왜 미국하고 중국은 전쟁을 하는 것이며, 왜 그동안에 패권 전쟁이 있었고, 일본의 양털깎기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음모론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영역을 닫지 않고서는 이제 설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력과 그리고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큰 이제 조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꼭 알아야 그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 왜 지금 우리 돈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들, 왜 이런 세상에 이번 질병 같은 것들이 퍼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하나의 궤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모론에 대한 그 단어 이제 사전적 의미부터 좀 보면, 음모론이 미국의 언어학자 이제 촘스키는 음모론이란 이제 지적인 욕설이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세상의 일을 좀 자세히 알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이대는 논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떤 권력이 부패를 해서 감춰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감춰야 될 일을 완벽하게 감출 수가 없잖아요. 내부 고발자도 나오고 중간에 감추려다가 새 나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일에 참여한 수많은 부역자들 및 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그런 이제 여러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일이 새 나간단 말이에요. 진실이 감추려는 그 진실이 새어 나가는데, 그 감추려는 진실을 그걸 그대로 덮으려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어떻게 해서 그걸 다 덮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새 나갈 텐데, 특히나 요새 같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은 더 그렇죠. 그러면 그 세력들이 할 수 있는 게 가장 뭘까? 그러면 그 퍼져나간 진실에 더 허황된, 더 믿기 힘든 사실상의 진실, 거기에 이제 진실에다 진실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을 해서 어떻게 보면 더 과장된 걸 섞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아이 설마 그건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인간이, 아이 그건 아니지, 계속해서 진실에다가 더 허황된 걸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 자체를 진짜 이게 음모론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 말할 법한 이야기다 라고 그 진실을 이제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저는 이제 음모론을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는 단어, 이제 사전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9.11부터 뭐 여러 가지 뭐 달에 착륙한 거 뭐 음모론들이 많은데 실제 음모론들도 있죠.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저는 달에 착륙한 거는 그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 달에 착륙을 했었고 실제로 달에 착륙한 게 아폴로 11호뿐만 아니라 달에 착륙했던 암스트롱뿐만 아니라 한 열 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달에 중국에서도 달에 착륙을 했었고 달 착륙은 사실상 사실인데 이런 뭐 음모론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실제로 가짜 그리고 정말 진짜로 일어난 것들 이게 이제 음모론이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섞어서 그냥 이런 음모론의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존 케네디 암살 배우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암살 배우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암살 배우가 없는데 미국 역대 대통령이 몇 번이나 뭐 레이건도 그렇고 암살 시도를 당했고 실제 총도 맞았었죠. 케네디는 죽었고. 근데 이런 사건들을 음모론에 여러 가지 갖다 끼워가지고 이제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모론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는 이제 암호자산 우리가 투자할 때 사실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좀 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 여기 민주당을 뺐는데 민주당 이제 기존에 뭐 힐러리 클린턴, 뭐 오바마, 그다음에 빌 클린턴 이런 민주당이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의 사실 구도는 트럼프와 민주당이 이제 대결이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인데 이게 단순히 양 당의 그 대결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 세력에다가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중국 공산당을 둬야 돼요. 이 공산당의 니즈는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나라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그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하이브리드 정책으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공산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웃긴 게 모든 그 인민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자인데 결국에는 자기 상위 몇몇 그 공산당은 다 부패해서 해외로 돈을 빼돌리고 그들의 분을 엄청나게 축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인민이 평등하자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명목인데 근데 자기들 그 상위 이제 소수는 굉장히 부를 취하고 부패를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니즈와 민주당 이쪽의 이제 니즈가 겹쳐졌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월가 세력도 있는데 결국에는 돈을 이 세력도 처음에는 부패하지 않았을 수 있다 생각해요. 저는 모든 권력은 이제 고이면 부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화당 트럼프 세력도 지금은 이 그 부패한 그 기존의 미국의 부를 해외로 빼돌리고 이제 공산당과 맞물려 갖고 하는 작업을 하는 이 월가 부패한 세력을 처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공화당 세력도 이걸 다 처단하고 나면 나중에 똑같이 민주당처럼 부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늘 고인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만 보면 이런 이제 구도의 이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공산당 같은 경우가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욕구,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 돈 세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돈 세탁을 하면서 결국에 얘네들의 부도 같이 늘려나가고, 여기가 이제 글로벌 이제 공급 체인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뭐 정치 후원금도 엄청 벌고, 여기가 인구가 정말 많잖아요. 뭐 미국의 이제 몇 배가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당연히 발전하면 돈이 엄청 될 걸로 보니 이렇게 그 같은 편을 먹고 이게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지금에 와서 미중 전쟁이 일어나는 이제 형태가 된 건데, 물론 국가 패권의 문제도 있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가 늘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세력, 기존의 부패한 민주당과 그 다음에 공산당 중국에 결탁을 해서 하는 딥스테이트 세력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카발 세력 이제 있죠. 그 이후에 사실 더 올라가면 뭐 좀 더 많은데 이런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리메이슨도 있고 그 다음에 일루미나티, 이게 실제로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 있는 다 세력이고,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종교에서 그 탄압을 받았던 세력인데 모든 이제 신을 다 그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픈마인드의 그런 조직이었어요. 석공, 그러니까 좀 어떻게 말하면 예전에 왕 시대에 그런 조형물들 만들고 하던 그런 이제 모임에서 시작된대요. 그때는 그
그 석공을 하는 인력들 자체가 굉장히 특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술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 이제 있다가 여기가 이제 종교의 탄압을 받아서 각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음지로 다 숨게 되고, 거기에 이제 신흥 떠오른 유대 이제 자본들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지금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가 된 형태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설명하자면 정말 끝도 없고, 이 내용은 뭐 지금 중간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저는 이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그동안에 수년간 계속해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런 기존 어떻게 보면 월가 세력, 민주당 이 세력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세력이라고 봐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저는 비트코인을 만들어냈고,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단일 화폐로 새로운 이제 기존 어떻게 보면 화폐가 붕괴될 걸 미리 준비를 하고, 전 세계 이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전 세계를 이제 하나로 묶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비트코인 세력이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리플,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력에 의해서 그 의도적으로 탄생했다라기보다는 모든 사실상 인터넷 역시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태동을 시켰겠죠. 금융 세력이 태동을 시켰고, 그 태동을 시키고 나면 늘 정말 실제 정말 기술이 뛰어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또 그 기술을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이제 차세대 것들이 이거고, 이것들은 처음에는 뭔가 이런 세력의 정치색을 띄었다고 생각은 들진 않아요. 하지만 이들도 당연히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볼 거 아니에요. 투자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색깔이 묻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리플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라인 쪽으로 간 것이 거의 확실하게 좀 보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간 회색 지대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트럼프 쪽이라고 보고, 비트코인은 기존의 월가 세력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이 정도 이제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딥스테이트와 카발 이 세력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트럼프가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그냥 언론에서 비춰주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보였어요. 이게 그래서 음모론으로만 치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는 이제 시야고요.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연방준비제도가 FRB가 사립, 이제 아까 이야기된 대로 뭐 JP모건,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런 것들 주축으로 생겨난 그런 사립 이제 중앙은행이죠. 이게 중앙은행 연준이 어디서 왔냐고 하면, 사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에서 먼저 그 로스차일드가 한번 해먹고 온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화폐 발행권을 그런 이제 유대 자본들에 이제 뺏겼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못 찾아온 건데, 미국이 찾아오려고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번 노력을 했어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 토머스 제퍼슨, 뭐 메디슨, 그 다음에 뭐 앤드류 잭슨, 링컨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그 화폐 발행을 그 미국의 국민들한테 다시 이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뭐 암살 당했죠. 그리고 케네디도 암살 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암살을 당한 대통령이 미국에 역대 엄청 많고, 케네디도 암살 당했죠. 그 다음에 연준은행을 반대하려고 하다 결국에는 설립이 승인이 나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연준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그 권한 자체를 다시 이제 뺏어 오려고, 어떻게 보면 그 달러의 가치를 몰락을 하고 이제 새로운 통화로 뭔가 디지털 화폐 바뀌는 시대에 그 권한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구도에 대해 설명도 드리는 거고, 이런 미국하고 중국이 단순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이런 구도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결국에는 지금 이 이야기랑 같이 맞물려 온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들이 그 연준의 그 사립 이제 기관들이, 사립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미국의 국민들한테 다시 화폐 발행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그 몇백 년간의 이제 과정이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근본이제가 있었잖아요.
이제 근본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좀 많지만, 이제 짧게 미국의 근본이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있었어요. 이제 금 1온스당 35달러로 패깅을 하고 여러 나라들이 달러로 환전을 해요. 미국이 이제 금하고 패깅을 하고 달러로 사람들이 쓰는, 어떻게 보면 금이 이제 진짜 돈이면 차용증을 한번 이제 거치고 그 다음 이 차용증으로 또 그 돈으로 쓰는 차용증, 그 국민 마지막 엔드 유저가 국민이라고 하면 차용증 한 번, 두 번 해갖고 세 번째 쓰는 형태를 썼었어요. 예전에는 금 하나에서 차용증 해갖고 이제 그걸로 썼었지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뭐 원 하나 달러 같은 것들이 망하고 바뀔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마음이 열려 계시지만, 정말 일반 암호자산을 사기라고 생각하는 99%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달러가, 어떻게 우리 5만 원짜리 뭐 원화가 그렇게 되냐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브레튼 우주 체제가 1944년 이제 브레튼 우주에서 열린 이때 이제 된 거예요. 이때 이렇게 됐다가 1970년대쯤이에요. 닉슨 쇼크와 근본이제의 종말, 이게 있죠. 그래서 1950년대부터 유럽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미국 이제 정체가 됐고, 이때부터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는 와중에 베트남 전쟁 이제 이 발발을 해서, 이때 미국이 엄청난 전쟁, 늘 뭐 아테네 때도 그랬고 로마 때도 그랬고, 전쟁을 발발을 하면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요. 금에다가 뭐 동을 썼거나 이래가지고 돈을 계속해서 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렇게 결국에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근본이가 되어 있는 브레튼 1온스에 35달러가 패깅되어 있는 그 체제에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비용 조달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 보유량과 상관없이 달러를 마구 발행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에서 니네 금 없는 것 같은데 달러 막 찍어내는 것 같아, 우리 돈 돌려줘라, 금을 돌려줘라 라고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마 프랑스에서도 얘기가 처음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돼서 금 1온스 35달러 비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불과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0년 더하면 2000년이죠. 그리고 2020년이면 한 50년? 50년도 채 안 된 이야기예요. 50년도 채 안 된 전에 금 본위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온스에 35달러 쓰던 체제에서 그때는 그 달러도 달랐어요. 달러도 달러 자체 안에다가 이 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그 1온스당 35달러 패깅되어 있으니 이제 달러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하고, 달러 안에 차용증처럼 그게 쓰여 있었어요. 금 얼마 돌려주겠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죠, 달러에. 그러니까 50년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금 본위제를 쓰고 있었는데, 근데 닉슨 대통령이 어느 날 TV 뉴스에서 전 세계 아마 속보로 나왔겠죠. 더 이상 우리는 금을 돌려주지 않을 거고, 우리는 달러 무한정 찍을 거고, 그냥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못했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달러 정말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 더 찍어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불과 50년 전에 그냥 브레이킹 뉴스로 우리 이제 더 이상 기존의 화폐 자체에서 금을 돈으로 해서 찍었는데 그냥 아니고 그냥 차용증으로만 할 거예요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고작 50년 동안 이거에 살았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달러 자체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서 우리 더 이상 달러에 지금 이제 미국이 부채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시대고, 미국은 어떤 디지털 화폐를 어떤 담보로 해서 어떤 금관으로 해서 우리는 새로운 돈을 찍어낼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정말 충격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50년 전에 정말 돈이었던 금을 담보로 했던 그거를 선언을 폐지했던 거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수많은 대중이 더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과거 사실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말 충격적이지 않고 당연한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중국이 이제 요건 이제 좀 기술적인 개념인데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가 나왔잖아요. 이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사실상 우리 계좌에 들어있는 지금 우리 은행에 뭐 국민은행 어디 신한은행 들어있는 우리의 돈은 사실상 본원 통화가 아니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급준비율 한국으로 치면 7%를 두고 또 대출을 해서 그게 비수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7% 남기고 93%를 또 대출해주면 만약에 정부가 1,000원을 줬는데 거기서 1,000원에서 930원은 또 대출해서 또 새로운 돈이 생기고 7%, 7원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70원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정부가 다 트래킹을 할 수 있는 현금을, 그러니까 본원 통화랑 같은 개념이고요. 중국에서 발행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민은행에 들어있는 돈 같은 경우는 본원 통화인 현금이 아니라 은행에서 창출한 지급 준비를 이제 빼고 창출한 이제 빚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중국에서 발행한 건 이제 본원 통화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본원 통화 형태로 발행을 할지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을 대체하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할지 아니면 은행한테 그런 지급 준비를 개념으로 해서 또 발행을 할지.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걸 트래킹하고 통화의 흐름이 어디를 가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제 이제 국민들이 돈을 줬을 때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려고 하면 현금을 대체하는 형태의 디지털 화폐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건 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한번 이게 볼게요. 차트를 좀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장이 조금씩 훈풍이 불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한번 또 마지막 투자 마인드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지금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때도 전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승장이 이제 온다 생각을 했지만 이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하락을 줬죠. 요번 이 질병 사태와 함께 이제 그 전조 증상으로 해서 이만큼 뺐는데 주식하고 같은 타이밍에 뺐죠. 요번에 사실 이렇게 해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떡상을 하고 이번에 정말 찐 상승이라고 하는 상승이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왜 비트코인 지금 세력과 이런 리플, 이더리움 이쪽 진영과 결국에는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버는 얘기인데 만약에 기존 이제 세력들, 이 세력들이 지금의 정권, 공화당 정권 이제 전 세계를 하고 있는 트럼프 재선이 만약에 안 되고 한다고 하면 리플과 이더리움 뭐 이런 이제 회색지대 리플이나 뭐 그다음에 스텔라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이쪽에 암호자산 쪽은 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 기술 자체가 어차피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세력이 만약에 세상을 다시 지배를 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세력은 당연히 이 세력을 뭐 돈으로 먹던 아니면 회유를 하건 이 세력은 어차피 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데 사실 이 세력이 압승을 하나 이 세력이 하나 어디 붙어도 아마 붙어서 결국에는 이득을 취하는 형태로 갈 거예요. 뭐 이게 냉혹한 이야기지만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집단이 정치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이기던 사실상 기술이 좋고 뭔가 세상에서 잘 쓰이는 그런 이제 기존에 이미 어떻게 보면 인맥과 정관계 그 다음에 은행들에 이미 다 관계가 되어 있는 데라고 하면 어디가 이기든 사실 사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 누가 승자냐는 여러분들한테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전 보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세력이든지 사실상 고이면 썩게 되고 고이면 부패하고 결국에는 타락을 하게 마련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력은 순환을 해야 되고 그 권력을 감시하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과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까발리려고 하고 뭔가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장황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왜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이런 근본이제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왜 모아 싸웠는지, 이제 근본이제가 불과 50년 제도 전만 해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거를 폐기한 사건이 전 세계에 벌어졌는데 세상은 또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갔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종말을 맞이하고 기존의 신용화폐가 종말을 맞이해도 또 우리의 세상은, 인류는 다음 세상의 돈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걸 이미 준비가 다 나 있는 상태고, 지금은 이게 정말 호재도 많고 전 세계 사람 은행들이나 뭐 금융에 많이 쓰이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근데 가격은 형편없다. 오히려 이걸 의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요. 연휴 동안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일상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요번에 암호 자산 시장이 혹여나 찐 상승이 와서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냥 초연하게 계시고, 만약에 찐 상승이 아니고 다시 하락이 와서 또 다시 빠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초연하게 전반적인 숲을 보는 시각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백이었습니다.